오렌지, 또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등 LA 주변의 카운티에서도 지난 2주 동안 하루 확진자가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남가주 전 지역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팬데믹이 나온 또 다른 비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해서 약물 중독자들이 고립되면서 이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무려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또 물가가 비싸지면서 상대적으로 살기 저렴한 곳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살기 저렴한 주 탑 10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자, 박경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남가주에는 LA뿐만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해서 이 외곽 카운티들에서도 이 코로나 주요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네, 남가주 6개 카운티로 보면 LA 네. 카운티가 가장 혼잡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 카운티, 이 밖에 리버사이드, 벤추라, 샌버나디노, 그리고 샌디에고 카운티는 이제 외곽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LA는 물론이고 오렌지 카운티와 외곽 카운티들에서도 코로나19 주요 수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오렌지와 샌디에고 그리고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지난 2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감염자는 3배가 증가했습니다. 네네. LA 타임스는 LA 카운티의 추세가 이렇게 외곽 카운티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구체적인 수치를 좀 알아볼까요? 우선 신규 감염자가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먼저 오렌지 카운티를 보면요. 네. 2주 전만 하더라도 신규 감염자는 하루 평균 48명이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150명에 달합니다. 아이고. 3배 이상 증가한 그러네. 겁니다. 네네. 같은 기간 샌디에고 카운티는 92명에서 344명으로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또 샌버나디노 카운티, 여긴 55명에서 215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네. LA도 함께 살펴보면 298명에서 983명으로 역시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좀 빠졌네요. 네,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공식적으로 매주 수치를 이제 발표하는데 아하. 가장 최근 수치가 어제 오후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그렇지만 리버사이드도 LA와 또 샌디에고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파가 substantial, 상당한 정도의 커뮤니티로 포함시켰습니다. 네네. 이건 CDC가 총 4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로 나쁜 그 등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공식적으로 나온 최신 자료에선 지난 7일간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 감염자가 아이고. 나왔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그러니까 한창 절정일 때와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지적도 또 함께 나오고 있어요. 네, 작년 가을 그리고 그렇죠. 겨울 네, 이때가 네. 최악이었으니까 그때와 비교해 보면 그 근처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지금 수치 증가가 첫 번째 경고 신호로 여겨지는 만큼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신규 감염자뿐만 아니라 이게 입원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망자 수 증가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코로나 입원 환자 수도 함께 짚어보면 오렌지 카운티는 지난달 6월 29일에 56명이었는데 이게 지난 13일엔 1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배요. 네, 그리고 샌버나디노 카운티도 84명에서 117명, 샌디에고는 74명에서 110명, 또 리버사이드 55명에서 94명, LA는 275명에서 406명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샌디에고 카운티 보건국의 윌 마우튼 박사는 한 달 전에 비해서 숫자가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걸 알 수 있다면서 결국 ICU, 이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경우엔 입원 환자가 늘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뒤늦게 늘어나는데 그렇죠. 결국엔 이 ICU 환자들도 증가하게 될 증가할 것이라고 것이다. 말했습니다. 이게 뭐 남가주가 결국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카운티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보면 가장 인구가 많은 많죠. 5개 카운티에 속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봐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선 지난 한 주 신규 감염자가 하루 평균
2,972명에 달해서 2주 전과 비교해 봤을 때 191% 무려 치솟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 입원 환자도 51%나 뛰었습니다. 1,089명에서 1,648명이 됐습니다. 네. 유일하게 이 사망자만이 올라가지 않고 그 이전 속도를 그대로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지난 한 주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하루 평균 32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렇게 2주 전보단 2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자, 우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거는 아직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뭐 건강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못 맞는다 하면 그렇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꼭 맞아야 된다. 이걸 당국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도 어제 또 한 차례 백신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LA 다운타운 동남쪽에 있는 그 벨가든스 쪽을 직접 네. 찾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 중요성을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더 한번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임프레시브 할까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시키고 싶다면 모두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또 한 차례 강조한 겁니다. 네. 그것만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완전하게 잠재우고 팬데믹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팬데믹 기간이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외에도 또 다른 비극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 다름 아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람들이 또 그렇게 늘었다는 소식인데요. 네,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지난해 93,300여 명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미국인들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건데요. 1년 전인 2019년에 비하면 29.4%가 늘어난 수치였고요. 네. 하루에 250명 이상 그리고 매 시간마다 보면 10명 이상 숨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약물 과다 사망자는 1970년대만 하더라도 7,200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게 1988년엔 9,000명 수준이 됐고요. 네. 약 30년 만에 10배 이상으로 10배가 불어났습니다. 됐네요. 그렇게 1999년 이후 50만 명 이상이 숨지고 있습니다. 네. 매년 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저희가 매년 전해드렸었습니다만은 지난해 특히 더 그랬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팬데믹으로 셧다운이 다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물 이제 복용자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아하. 제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받지 못해서 시기를 이제 놓쳤다는 평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런 증세 호소한 주민들 많았는데요. 아하. 이런 사회 분위기도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고립됐고 재정난도 또 심해졌고 거기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사용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요인을 꼽자면 이 유통되는 약물 독성 자체가 또 강해졌다는 평가인데요. 그렇겠네요. 과거 약물 과다 복용 대부분은 진통제였는데 지금은 오피오이드, 그중에 이 펜타닐, 헤로인 등으로 대체됐다는 설명입니다. 네네. 그래서 약물 중에서도 그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사망자가 69,7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펜타닐은 사실 암 등으로 인한 그런 심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는데 최근엔 다른 약물과 함께 불법으로 대거 유통되는 실정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눈에 띄는 부분이 말이에요. 이게 전국 어디 할 것 없이 그대로 거의 모든 주에서 지금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었다는 그러한 소식이에요. 네, 전체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에서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네. 단 2개 주 빼고 다니까 이게 어느 특정 지역 할 것 없이 미 전역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주, 여기엔 이곳 캘리포니아주가 포함됐습니다. 그 밖에 벌몬, 켄터키,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주 등도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많이 늘어난 축에 속했습니다. 네, 이게 다 불법적으로 지금 구매해서 지금 복용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약들은 말이죠. 네네. 참 큰일이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또 사는 데 있어 또 저렴한 주는 어디일까? 그 탑 10 순위가 발표가 됐죠. 네, CNBC가 오늘 아침 생활비와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통해서 미국에서 살기 가장 저렴한 주 10개를 꼽아 전했습니다. 네. 5위부터 1위까지 탑 5 주들을 살펴보면요. 네. 5위는 미주리 주입니다. 아하. 캔사스시티 메트로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이 30만 달러고요. 아. 그리고 0.5갤런, 하프 갤런 우유 가격은 1달러 87센트. 아하. 그리고 매달 전기요금 157달러였습니다. 네. 그리고 4위가 미주리주 바로 밑에 있는 알칸사주였습니다. 네. 여기 이제 리틀락 지역이라고 있는데 거기 평균 주택 가격이 37만 달러, 0.5갤런 우유 1달러 78센트, 그리고 전기요금은 143달러고요. 네. 3위 오클라호마주. 여기 오클라호마도 뭐 주택 가격 31만 6천 달러. 그렇게 보면 거의 30만 달러대 수준이고요. 그러네요. 우유는 이제 지금까지는 1달러대였는데 여긴 2달러 14센트. 전기요금 153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다음 2위 캔사스주인데요. 네. 다즈시티의 평균 주택 가격 역시 30만 달러로 저렴한 편이고요. 아. 우유 가격 2달러 48센트. 전기요금 159달러였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저렴한 주 1위 미시시피주입니다. 아하. 해티스버그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은 24만 7천 달러, 아하. 30만 달러 한참 못 미쳤고요. 네. 우유 2달러 37센트, 그리고 전기요금 154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곳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지는 거의 않는 그런 주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게 다 지금 5개 주가 보면은 백신 접종률이 제일 낮아가지고 네. 요즘 백신이 아주 가장 확산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주들이에요. 네, 그렇죠? 중부주 네. 중심으로 해서 그만큼 이 공화당원들이 많고 좀 보수적인 곳이 돼서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도 탑 10 안에 한 곳이 뽑히긴 아하, 했는데 아하. 바로 조지아주입니다. 조지아주. 네, 네. 거긴 8위에 자리했습니다. 네. 애틀란타 메트로 도심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은 38만 달러로 나왔고요. 네. 뭐 우유 가격 1달러 99센트, 매달 전기요금 121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미 서부 지역 가운데는 유일하게 뉴멕시코주가 탑 10 안에 들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한국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저희 라디오 코리아가 뉴스가 나가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유퀴즈 언더 블럭 이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네. TVN이란 채널에서 맞아요. 방송을 하고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네. 어제 나간 방송에서 그 4.29 폭동 당시 라디오 코리아가 정한 생생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네. 그 지구촌 능력자들이란 주제로 해서 그 퓰리처상을 2차례 받은 강형원 사진 작가, 사진 기자가 출연을 했는데요. 네, 네. 4.19 폭동 당시 상황을 이제 전했고 거기서 라디오 코리아가 이제 정규 방송 중단하고 24시간 계속 속보로 당시 상황 전한 네, 네. 그 방송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네. 그 녹음 테이프를 잘 보관하고 있었던 저희 라디오 코리아도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네. 한번 이 유키스 온 더 블락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